압권 시작합니다. 요즘 엄청 더워지고 있잖아요. 한국 선크림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인데 지금 현지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국 선크림들 가운데 대부분이 무승인 제품입니다. 승인을 안 받았다는 말인가요?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거? 그게 좀 걱정돼서 그래요. 자, 일단 우리가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시장 전반을 먼저 볼게요. 네.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11조 원을 넘습니다. 근데 더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 무역수지 흑자에서 네.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일단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수출 금액이 1637억 달러였거든요. 이건 전체입니다. 네. 그중에서 화장품 수출액이 22억 9,600만 달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화장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밖에 안 돼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이거. 크지 않죠. 근데 흑자 규모에서만 따져봅시다. 아, 네. 흑자 규모를 보면 1분기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8억 8,500만 달러. 근데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90억 달러였거든요. 네. 흑자 중에선 거의 20%를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다. 와. 그러면 우리 화장품 수출이 잘 돼야 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한국 화장품 수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네. 우리나라 입장이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수출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 뭐 프랑스 것도 우리가 수입 많이 하고 뭐 다른 거 많이 수입하는데 한국 거 조금 수입했더니 이렇게 늘었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지 아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수출 국가 가운데 최고는 누가 뭐래도 프랑스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물량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보다 더 많이 수출해요? 물량 기준이긴 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 화장품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화장품들을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수입 통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발췌한 건데요. 네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 가운데 초록색 선 있잖아요. 네. 요게 한국 화장품의 수출 물량이고요. 프랑스가 요겁니다. 빨간색. 빨간색. 네. 한국이 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지금 프랑스를 제쳤다. 그럼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가운데 양으로 보면 프랑스 것보다 한국 거 더 많이 수입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네네. 프랑스 화장품은 비싸잖아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프랑스가 1위는 맞습니다. 그래도 물량 제친 게 어딥니까? 뭐 샤넬이나 뭐 시슬리, 랑콤 이런 데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선크림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이 비중 가운데 기초 화장품이라고 부르는 스킨 로션이 거의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초 화장품이에요. 근데 기타 화장품 있잖아요. 기타 네. 화장품이 그 다음으로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5.1%로 여기에 선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치를 선크림만 따로 발라내기는 참 어려운데 수출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화장품 가운데 선크림의 성장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크림 수출 상당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미국에서 이 선크림이란 게 어떤 의미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선크림을 일반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네, 일반 의약품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이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일반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비듬 샴푸 아니면 여드름 제품 이런 것들도 일반 화장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권 사람들은 피부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쵸. 근데 피부암 발병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의료비 지출이 엄청 컸던 거예요. 얼마나 컸어요? 예를 들어서 발병률만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에서 70세 이하 인구 가운데 5명 중 1명은 피부암이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다. 근데 이게 왜 70세 이하로 나눴냐면 네. 80세 이상이 되는 인구들은 평생 동안 자외선은 더 노출됐잖아요. 그쵸. 근데 그 노출된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발병률이 훨씬 높긴 한데 워낙 피부암이라고 하는 게 생존율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치료도 잘 돼요. 치료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네. 의료비 지출을 하는 거는 오히려 70세 이하라서 의료비 네. 지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70세 이하의 발병률을 좀 따지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백인들은 사실 태닝 많이 하잖아요. 네. 약간 구릿빛 피부를 건강함 그리고 약간 부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피부암 많이 걸리나 보네요. 피부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서 그 영국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영국에서는 흑색종 발병 케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사상 최고치. 오늘 제가 영국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네. 인종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발병률로 인해서 미국 CDC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관련된 의료 비용으로만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해요. 와, 진짜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정책 당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고 네. 그럼 선크림만 바르면 1년에 12조 원을 아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선크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스코 아시죠? 미국 임상종양학회 네. 여기에 실린 2010년도의 논문을 보면 이때 호주에서 1600명을 상대로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본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선크림을 안 바른 사람이 선크림을 주기적으로 바른 사람에 비해서 흑색종에 걸릴 확률이 2배는 높았다고 합니다. 엄청 선크림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 보니까. 바르면 우리는 12조 원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바르라고 할까요? 안 바르라고 할까요? 당연히 발라야죠. 그렇죠. FDA에서도 그래서 선크림을 주기적으로 바르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인들이 선크림을 잘 안 발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이게 현재 진행형인 사태이긴 한데요. 선크림은 안 좋은 거다. 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왜 안 좋다고 왜 안 생각할까?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선크림을 바름으로써 비타민 D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네. 비타민 D는 이제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암 발병률을 높인다라는 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화학물질을 온몸에 바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건 오히려 암을 유발시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치매를 일으킨다. 이건 정말 황당한데. 선크림에 포함되어 있는 나노 성분이 결국은 뇌에 축적되고 당신의 뇌를 10년 후에 뜯어보면 선크림 성분 발견될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대부분 근거 없는 주장이긴 한데 네네. 이런 주장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럼 선크림에 대한 반감이 크진 않지만 안 바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의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바릅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제형이 기름지다는 거예요. 그쵸. 바르면 막 불편하다. 그런 거 번들거린다. 그리고 백탁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뭐냐면 야구 선수 중에 김광현 선수 있잖아요. 네. SSG에 그 선수가 처음 데뷔했을 때 굉장히 잘생겼었거든요. 네. 안 발랐어요. 그런데 기아에 양현종 선수 있거든요. 네. 양현종 선수는 얼굴이 하얗게 흔히 말하는 백탁 현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발라요. 근데 지금 10여 년이 흘렀잖아요. 네. 양현종 선수는 그때랑 얼굴이 거의 똑같아요. 오. 피부가 완전히 뽀송뽀송한데 네. 그 미소년이었던 김광현 선수는 미모가 조금 아쉬워졌죠 요즘? 류종훈 기자가 미소년인 것과 제가 아저씨가 된 것이 그 차이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바다 오염을 시킨다. 네. 그 예를 들어 이것도 유기제차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유기제차는 이제 화학물질이라는 인식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화학물질을 몸에 바르고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게 되면 그 화학물질이 바다에 스며들어서 네. 산호초를 백화시킨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인정된 곳이기도 해서 네. 일부 국가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제차는 해변에서 바르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네. 무기자차라는 단어랑 유기자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자차, 유기자차 두 가지를 나눠보면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햇빛을 막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화 아연 같은 것들이 포함된 게 우리가 무기차단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햇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기자차, 요거는 화학물질인데 화학물질이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하도록 해서 분해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기자차는 산화 아연 같은 무기 성분이 피부를 한꺼풀 덮고 있기 때문에 백탁 현상이 좀 심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미국은 생각해 보시면 피부색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분들, 그러니까 피부가 좀 검은 분들은 이 백탁 현상이 있으면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무기자차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럼 유기자차 선크림 바르면 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앞서 그 우리가 인식의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유기자차는 화학의약품을 온몸에 바른다는 반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선크림이 성공하려면 유기자차가 아니면서 백탁이 없고 잘 발리는 선크림이 필요한 거죠. 이거 어렵다. 근데 한국의 선크림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에서 가장 지금 인기 있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선크림으로 유명한 제품이 조선미녀라든지 네. 라운드랩
라운드랩이라는 회사의 제품인 뭐 자작나무 선크림 뭐 이런 거거든요. 이들이 거기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게 분명히 화학약품은 아닌 것 같은데 발림성 굉장히 좋고 효과 좋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선크림은 뭐 제품의 품질이 안 좋아서 한국 선크림 인기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미국 선크림 유명한 거 많아요. 제가 취미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서핑이거든요. 네. 서핑하는 사람들은 미국 여행 가면은 예전에 미국에서 나오는 SPF 70짜리 그런 선크림 무조건 사왔거든요. 네. 요즘이야 이제 뭐 아마존이나 직구를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SPF가 높으면은 차단을 많이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게 조금 더 좋다라는 인식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사실. 차단 기능이 좋은 것과 네. 발림성과 기분이 좋은 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요. 아, 그거 좀 다르죠. 사실 네. 그거 SPF 70짜리 바르고 나면 그냥 허해지잖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냄새도 나잖아요. 네. 특유의 냄새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이 다 반감이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바르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미국의 선크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크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DA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20여 가지의 유효 성분이 있고요. 네. 이 유효 성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 유효 성분으로만 만들면 승인이 아닌 등록 절차만 하면 돼요. 그거 우리가 OTC 드러그 모노그래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새로운 성분이다. 그러면 이것의 안전성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한 1년 반에서 2년에 걸친 승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려요. 되게 힘들기도 하죠. 네. 근데 또 되게 특이한 게 미국의 FDA는 선크림 승인 절차를 매우 지루하게 오래 끕니다. 왜 그래요? 잘 안 해줘요. 오죽했으면 2014년에 전 오바마 행정부가 자외선 차단제 혁신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네. 선크림 승인 요청이 와도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네네. 이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법은 결국은 2020년에 팬데믹 때 그 통과됐었던 케어스 액트 있잖아요. 네. 그 법안으로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아. 얼마나 FDA가 질질 끌고 통과 안 시켜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FDA가 얼마나 새로운 성분 등록을 안 시켜줬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는데 이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자문 검토 패널이 1978년에 자외선 차단제 유효 성분을 21개를 인정하자는 권고를 담아서 사전 입법 예고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뭐 중간에 일부 성분 더해지고 빠지고 또 세상 변하니까 이것도 넣는다 저것도 뺀다 막 이런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최종 규칙이 발표되고 성문화된 시점이 2011년이었습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팔았냐? 네. 이 사이에는 무승인 OTC 제품 판매를 허용을 했는데 네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성분들 있잖아요. 네. 그 성분을 조합한 선크림에 대해서만 승인은 받았지만 굳이 판매를 말리진 않을게. 그 정도의 판매를 방관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뭔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선크림을 만들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오래 걸리지. 판매하는데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지 이러면은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기존 성분들을 조합해서 내놓는 정도. 그러니까 선크림은 미국에서 개발과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 선크림 바르면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효과는 좋은데 그런데 막 답답하고 답답하고 번들번들 거리고 막 그랬던 허옇고. 게 예.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한국 선크림을 사용해 보니까 미국인들은 천국을 만난 거죠. 네. 그러면 이 한국의 선크림, 특히 미국에서 역직구 열풍까지 일으킨 한국의 선크림은 뭐가 다르냐? 일단 대표적으로 조선미녀가 가장 인기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선케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제품이 조선미녀였어요. 와.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라운드랩에서 만들고 있는 자작나무 선크림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는지 보면은 일단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조선미녀의 선크림은 이름부터가 맑은 쌀 선크림이고 주요 성분이 고아미 추출물과 프로바이오틱스 추출물인데 이게 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네. 핵심은 이 성분이 FDA에 등록된 유효 성분이냐는 겁니다. 라운드랩도 마찬가지예요.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라고 부르는데 네. 주요 성분이 뭐 알란토인, 쇠비름 추출물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성분이 FDA에 등록된 유효 성분이 아니에요. 아, 등록된 게 아니에요? 등록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막 팔아도 되나? 그래서 이 제품들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선미녀의 사용 후기를 보면 네. 아 좋은 건 알겠는데 선크림이 FDA에 승인된 거 아니다. 요거 유효 성분 알려달라 라고 하면서 이 제품의 포장지 뒷면까지 사진으로 올려가면서 이거 도대체 유효 성분 뭐냐 라고 소비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 보면 정보가 충분치 않다. 유효 성분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것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아, 이게 결국은 무승인 제품이라는 거죠. 이 선크림이 FDA에서도 관리하고 아까 OTC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좀 민감한 제품인 걸로 미국에서는 인식이 되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유효 성분 공개해! 막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건 되게 좀 생소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 승인 안 받았냐? 네. 이게 안 받으려고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선크림 시장은 워낙 일반 의약품으로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고 네. 유효 성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유효 성분으로는 좋은 제품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을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었는데 아마존에서 그냥 역직구로 갑자기 사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더니 인플루언서 입김을 통해서 바이럴이 되기 시작해서 팔린 건데 네. 그러니까 이들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생각조차 안 했었던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미녀나 자작나무 이런 게 지금 회사가 공식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게 아니라 진출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나 흔히들 말하는 오파상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역직구로 판매를 한 거네요. 맞아요. 느닷없이 한국의 선크림이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네. 이들도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잖아요. 미국에서 FDA 승인 받아서 팔려면 이 절차가 까다로운 거. 네. 그래서 우리 그 절차 받느니 되게 좋은 제품 만들자 했던 건데 그게 갑자기 입소문으로 느닷없이 팔리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무승인 제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약에 FDA가 이 선크림 성분이 안전한 성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걸고 넘어지는 순간 판매는 중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약간 그 미묘한 시기인 게 뭐냐면 지금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뭐냐면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라고 해서 모크라 법안입니다. 모크라. 이게 오는 7월 1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네. 이 법은 미국에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가공하려면 제조시설과 가공시설이 미국에 있든 아니면 해외에 있든 FDA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규제법이에요. 이거는 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인데 네. 자외선 차단제는 이미 FDA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크라 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규제법인 만큼 이 법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풀려 있는 화장품 품목들을 품목별로 규제에 잘 맞춰 유통되고 있는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규제 바로 시작하면 전수조사 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승인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외선 차단제가 FDA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미국은 FDA에 수입 경보 조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수입 경보 조치는 그냥 사실상 판매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소명할 기회를 줘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팔기 위해 FDA 성분 승인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인정된 유효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미국에 등록해서 팔든지 네. 유효 성분으로 만들면은 그냥 등록만 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하거나 성분 승인을 못 받으면 네. 자외선 차단제가 아닌 일반 기초 화장품이라고 소명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기초 화장품으로 소명을 하게 되면 이 자외선 차단 효과라든지 아니면 SPF 수준을 라벨링에 강조하면 안 돼요. 마케팅에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한데. 이거 로션인데요. 네. 자외선 차단 기능 있어요.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럼 또 마케팅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유효 성분 맞추면 제형도 안 좋아, 발림성도 안 좋아져. 그렇다고 기초 화장품으로 판매를 하려면은 SPF 50입니다. 이거 강조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좋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네. 미국은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이고 선크림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네. 우리나라 선크림이 상당히 활약하고 있는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크림이 노리고 전략적으로 들어간 품목들이 아닌 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네. 그런 품목들 특히 규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품목들은 발림성과 제형 향기가 상당히 좋아서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미국에서 FDA가 걸고 넘어지면 판매를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네. 분명히 우리 업체들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규제 심하게 하다 보면 국내 업체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조선민영, 자작나무 이런 데 되게 타격 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비상장 기업이고 작은 인디 브랜드들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요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ODM, OEM 업체들. 어디가 있죠? 한국콜마 같은 업체들. 그 화장품 업계에 그렇죠. TSMC라는 별명이 있는.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이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라든지 이쪽에서도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 수입 경보 조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이드라인만으로 법을
피해가면서 판매하는 거는 네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기에 걸맞는 대응 장치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유효 성분에 부합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인기가 없는 건 아닌데 네. 미국 시장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 선크림은 일부 인기 있는 제품이 떠오르고 있는 단계고 네네. 우리나라의 화장품 가운데 기초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네. 기초 화장의 마지막 단계는 선크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선크림이 좀 뜨고 있는 단계인데 그 선크림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품목들, 특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품목들은 규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1등이에요? 뉴트로지나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잘 팝니다. 제가 아마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선스크린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조선미녀 나오죠? 네. 그리고 요 징크 옥사이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게 다 무기 차단제입니다. 음. 그리고 뉴트로지나 이런 것들. 저 아는 거 나왔어요.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 이것도 유명하죠. 네. 이거 우리 류 기자가 알려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네. 저거 이제 서핑이나 뭐 네. 해양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선크림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자차는 사실 서구권에서는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네.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것들을 일부러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올려놓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선크림 업체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이란 큰 수익 시장을 미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못 팔게 되면 조선미녀나 자작나무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진출을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못 팔게 됐다고? 이런 뭐 연고백 1차임 같은 그런 되게 황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이 유효 성분을 지키면서 발림성이랑 차단성 모두 갖춘 선크림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니 미국 정부도 좀 12조 원 의료비용 아끼려면 이런 걸 좀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압권이었습니다.